자, 캄보디아의 2025년 10월 28일 딱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이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캄보디아의 전략적인 미래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오늘 브리핑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큰 그림을 보고요. 그 다음에 긴장이 어떻게 완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투자 신호는 뭐가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또 요즘 뜨거운 디지털 규제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여러분이 바로 쓸 수 있는 전략적인 실행 계획까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섹션이죠. 10월 28일 하루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캄보디아의 리스크 종류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정학적인, 그러니까 국경 분쟁 같은 전통적인 리스크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 대신에 투자라던가 디지털 규제 같은 좀 더 새롭고 복잡한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짚고 가죠. 바로 환율입니다. 2025년 10월 28일 마감 기준으로 1달러에 약 1,427원이네요. 앞으로 저희가 투자 금액 얘기를 할 텐데 이 숫자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규모를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볼까요? 모든 건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에서 시작된 아주 긍정적인 변화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화면에 딱 비교가 되죠. 예전에는 국경에서 막 긴장감이 흘렀는데 이제는 대화를 하고요. 무장 병력 대신에 무기를 철수하고 있고 억류됐던 군인들도 석방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거죠. 갈등에서 평온으로, 말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국경에서 중화기가 단계적으로 빠지고 있고요.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합의 이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조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이제 싸울 위험이 줄었구나 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장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고 물류도 훨씬 원활해지겠죠? 아주 직접적인 호재입니다. 자, 이렇게 안보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시장에 바로 반응합니다.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특히 어디서요? 바로 관광이랑 제조업, 이 두 분야에서 아주 뚜렷한 신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우선 관광 쪽부터 한번 보시죠. 코롱섬이라고 여기에 아주 새로운 럭셔리 허브가 생깁니다. 그냥 리조트만 짓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고급 관광단지예요. 이건 캄보디아 관광이 이제 그냥 사람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퀄리티로 승부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 쪽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요. 바로 일본의 스포츠용품 대기업 미주노 테크닉스입니다. 여기에 야구용품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캄보디아 제조업 하면 보통 옷이나 신발 같은 섬유 산업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젠 이런 특화된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되죠? 성장의 두 기둥. 관광이라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랑 미즈노 같은 전문 제조업,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캄보디아의 아주 영리한 투트랙 전략인 거죠. 한쪽에만 올인하지 않고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더해집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이에요. 몬둘키리 지역의 엘리펀트밸리 프로젝트라고 윤리적인 생태 관광으로 국제적인 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ESG는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캄보디아 관광의 실제적인 경쟁력이자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경제가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니까 당연히 새로운 규칙이 필요해지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제는 바로 디지털 규제의 부상입니다. 첫 번째 움직임은 온라인 사기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한국과 캄보디아가 손을 잡고 공동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걸 넘어서 국경 없는 디지털 범죄에 함께 대응해서 안전한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신호죠. 두 번째 이슈는 디지털 헬스 플랫폼입니다. 요즘 원격으로 의사 상담받고 내 건강 데이터를 앱으로 관리하고 이런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시장은 정말 빠르게 크고 있는데 솔직히 아직 법이나 제도는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일종의 회색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럽 상공회의소, 유로참이 목소리를 낸 겁니다. 질문이 아주 간단해요.
디지털 헬스가 성장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진단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겁니까? 지금의 법 체계로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유로 참여 권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디지털 헬스 플랫폼에 대한 법을 제대로 만들어라. 둘째, 의료 데이터나 환자 관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건지 확실히 정해라. 이거죠. 이 말은 곧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 즉 지켜야 할 컴플라이언스 항목들이 곧 생길 거라는 예고나 다름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변화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이 뉴스를 우리 팀의 전략으로 바꾸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하나하나가 사실은 각 부서의 할 일로 바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자금 세탁 방지나 고객 확인, 즉 AML, KYC 팀은요, 새로운 태스크포스가 생기니까 온라인 사기 패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기업 영업팀은 코롱섬이나 미주노 공장 같은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 기회가 없는지 찾아봐야 하고요. 컴플라이언스 팀이나 ESG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새로운 규제에 대비하고 또 윤리적 기관과의 파트너십 같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이런 변화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주관적으로 확률을 매겨봤습니다. 보시면 새로운 태스크포스 등으로 인한 규제 압력 증가는 70%로 꽤 높게 보고 있고요. 국경 긴장이 완화되면서 관광이 회복될 가능성도 65%로 긍정적입니다. 신규 투자가 6개월 안에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55%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캄보디아의 리스크가 국경의 총성에서 이제는 디지털 세상의 바이트 단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캄보디아 전략은 2026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